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우리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무념하고 해탈하자. 그러면 자연 건강도 오고 평화도 오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 보은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감사와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겠죠? 한의학으로 건강해지는 이 시간,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알아두어야 하는 건강 상식들이 있습니다.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열이 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에 따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근데 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열이 날 땐 견과류를 피하라고. 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견과류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르기닌 성분은 우리 몸에 열을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열이 조금 날 때는 만약에 한방에서 이제 허열인 경우에는 복용을 해도 되는데 네. 이게 허열인지 실질적으로 실열인지 실열인 경우에는 해열을 시키면 되는데 허열인 경우에는 몸을 보호해주면 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본인이 열이 나는데 실열인지 허열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열이 날 때는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견과류는 조금 피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자신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음체질,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 견과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열이 날 때 알아두면 좋을 건강 상식 챙겨드렸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아시죠?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체내에 만들어진 독소를 이야기하는 담음. 이 동의보감에서 담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 특히 영양 과잉과 외부의 환경적 요소로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합니다. 독소, 즉 담음이 몸에 축적이 되면 간 기능 저하뿐 아니라 면역 반응의 이상까지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디톡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사님, 먼저 독소란 무엇인가요? 예, 독소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또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먼지 등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물들 중에는 오염물질도 있고 또 부형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위와 이제 장 기능에 이제 들어가면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독소인데요. 네. 내가 공기가 깨끗하고 음식물을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한 정제되지 않은 자연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사 기능을 거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 요소와 특히 이제 고기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요, 네. 내 몸에 이제 질소가 생기면서 독소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독소를 합해서 외부적인 독소, 또 내부적인 독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소라는 게 그 사람마다 또 나이, 성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예.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제 증상들은 조금 이제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이 조금 더 심해진다든지 생리 양이 준다든지 좀 많아진다든지 또 생리가 빨라진다든지 느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과 함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독소가 쌓이면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복부 비만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독소가 쌓이는 원인,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독소가 쌓이는 원인은 첫 번째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네.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흡연을 하시는 경우 또 술을 마시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에 담배는 너무나 많은 발암물질과 오염물질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내 몸에 독소를 쌓이게 만들고 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음식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음식물에 부영제를 처리하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부영제, 방부제의 작용을 없애게 내 위와 장에서 산이 또 많이 공급이 그만큼 되어야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산이 아닌 이렇게 정제된 또는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염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내 자체적으로 음식물이 먹었는데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대변이 잘 안 나간다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경우에는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고프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신진대사가 잘 될 때는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게 되는데 요즘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다가 보면 10분 중에 5분은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픕니다. 배가 안 고픈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대변까지 잘 안 나가게 되면 내 몸에 독소가 또 남게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내 몸에서 대사 기능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이 수분은 소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을 통해서 요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콩팥을 통해서 요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이 시원치가 않다. 이런 경우에 또 독소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항상 땀이 적절히 나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더울 때 땀이 조금 나야 내 몸에 이제 체온도 떨어지고 내 몸에 이제 수분도 조절이 되는데 땀이 적절하게 이제 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특히 내가 아무리 매운 걸 먹거나 또 더워도 생전 땀이 안 났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의 수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독소가 더 많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배가 안 고픈데 네. 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독소가 쌓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내에 쌓여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해독인데 그럼 여기서 해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해독은 이제 독을 해독한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생기는 독소를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내 몸에 생기는 이제 찌꺼기. 예, 찌꺼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대사 기능을 거치면서 예,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네. 또 하나 내 몸에 이제 세포에 이제 죽은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제대로 예, 빠져나가고 벗겨나가지도록 해주는 것을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 해독에 관여하는 해독 시스템이랄까요? 여기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해독 시스템은 크게 일단은 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내가 오염물질을 많이 먹지 않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소화도 잘 되고 뭐 대변도 잘 보고 이래도 내 몸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대사 기능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먼저 내뱉는 것은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예, 그 다음에 맑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폐호흡이 편안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예, 땀이 적절하게 나가고 소변이 나가줘야 됩니다. 네. 예, 대사 기능을 거쳐서 제가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물은 제가 말을 하는 중에도 수분은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거울에 대고 예, 그 다음에 입김을 후 불면 예, 거기에 서리가 끼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 호흡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이 되어서 땀이 나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사우나 가서 또는 우리가 목욕해서 더운 데서 땀을 좀 흘리고 나면 아우 개운하고 좀 몸이 가벼운 느낌이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땀이 적절하게 나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콩팥은 해독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히 음식물을 먹었는데 고기,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는 예, 특히 질소가 내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소는 내 몸에서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귀를 뀌면 거기서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는 건데요. 네. 예, 이때 특히 이게 내 몸에 너무 많이 있게 되면 내 몸에서 이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 질소를 무력화시켜서 요소로 만드는 게 간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간장에서는 그대로 무력화시켜서 해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콩팥으로 보냅니다. 콩팥은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동의보감에 보면 또 제가 방송하면서도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된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된다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 노인문에 보셔도 노인의 이제 노화에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게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걸 먼저 치료해야 노화가 예방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콩팥에서 예, 해독 기능에 의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콩팥의 대표적인 기능은 내 몸의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내 몸에 수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소변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내가 콩팥이 좋으면 예, 소변 양을 적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 증상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 만약에 단백뇨가 좀 빠져나간다 그러면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진을 했을 때 크게 이상은 없어도 예, 콩팥 기능이 좀 약해져서 내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예, 소화가 되고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예, 대부분의 또 수분은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남은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60에서 70%가 대변을 한 2, 3일에 한 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에 50%는 시원한 경우가 있고 또 한 50%는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시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 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가 대변을 통해서 내 몸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나가지가 않고 내 몸에 이제 대사 기능에 의해서 생긴 찌꺼기가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항상 이제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정체기가 나타나면서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변하고 소변이 좀 잘 나가는지를 꼭 살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독 기능 하면 간장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간장이 좋고 나쁜지는 평상시에 내가 좀 화를 낸다. 내가 좀 예민해져 있다. 그러면 이 간장이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조금 여유롭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편리를 조금 더 양보하는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간장이 여유가 있어서 힘이 생기고 해독 기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 해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몸에 독소가 쌓일 텐데 내가 이 해독이 필요한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8가지를 불러 드릴 텐데요. 네. 이 중에 만약에 5가지 정도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 몸에 어딘가에 독소가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운이 없고 항상 피곤하다. 두 번째는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난다. 세 번째, 잠들기 이제 어렵거나 좀 자다가 자주 깬다. 네 번째, 최근 3개월 이내 이제 체중의 변화의 폭이 크다. 다섯 번째,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네. 일곱 번째, 이제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 여덟 번째, 항상 피부가 좀 건조하고 윤기가 없다. 이 중에서 5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독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독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독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해독할 때는 굶어야 한다.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좋겠지만 마냥 굶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굶으면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굶고 또 배가 고플 때 극단적으로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식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저녁을 잠자기 전에는 식사를 조금 적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해독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체중을 줄이려 해도 정체기가 있는 경우라면 해독을 해야 한다. 앞서서 왜 몸무게가 늘면은 해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체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적절히 조절하면 몸무게가 빠져야 되는데 네. 이러면 뭐냐면 내가 먹지는 않는데 있다는 것은 나가는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항상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좀 잘 나가는지 내가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적절하게 땀이 잘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이제 해독 치료를 하게 되면 몸무게 또 복부 비만에 이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해독 한방 치료법 그럼 살펴볼까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해독 치료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몸에서
대사 기능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폐와 호흡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산소를 머금었다고 하더라도 대사 기능을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요. 다시 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폐와 호흡기를 좋게 만드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맥을 보아서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제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장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수분이 있는데 수분을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분이 잘 빠져나가는 것은 대변과 소변과 그 다음에 땀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콩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찾냐? 병원에서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우리 가는 귀 먹는다고 하죠. 청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콩팥기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대변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대변이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대장에 이제 연동 운동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장 운동을 강하려고 하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아래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때 문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대변을 봤는데 시원하냐 시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복진을 했을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주변이 이런 분들은 대체로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손의 온도에 자기 촉감하고 배를 보았을 때 느낌이 좀 다르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복부 비만이 약간 있고 복부 비만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잠자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코를 골겠죠. 코를 곤다, 복부 비만이 있다, 대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의 연동 운동과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 중에는 부영제도 있고 오염물질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에서 특히 위산의 분비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의 분비가 충분히 되어야 위장으로 들어온 불필요한 물질들이 위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갔을 때 이제 소화 흡수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위와 장을 특히 췌장과 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독 시스템 하면 간장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간장에 무리가 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짐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짜증을 낸다, 내가 화가 난다, 뭔가 조급 증상을 느낀다. 그 다음에 평소에 겁이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간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때는 이제 보관요법을 써서 해독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 해독 치료법 설명해 주셨고요. 이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몸을 되찾는 해독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이제 만성 피로와 조열 증상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조열증은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이런 추운 증상인데요. 여자 61세, 오셨을 때는 몸무게가 72kg였고요. 과거에 그 살이 쪘을 때는 한 85kg까지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네. 망진상 면백에 이제 윤기는 보통이었고, 이제 설태가 황태가 있었고, 맥진상 맥동수는 70맥이었고, 맥은 힘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대변은 항상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소변은 자주 보러 가고, 현 병력은 이제 당뇨약을 2개 복용한다고 했었고, 고지혈증약,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 고혈압약, 안정제를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미에서는 매운 것을 먹으면 술을 먹은 것처럼 열이 올라와서 잘 안 먹는다고 했고, 물은 건강 때문에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신다고 했습니다.
주 증상은 수시로 열이 오르고 땀이 나면 춥고 또 몸이 처진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빠지면서 오후가 되면 더 무기력해지고 항상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생각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상기 환자는 맥이 약하고 특히 위에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대장에서의 연동 운동의 이제 저하로 몸에 위와 이제 장에 독소가 쌓여서 만성 피로와 조혈 증상이 발생해서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약 50%, 그 다음에 대장의 연동 운동 강화약 50% 비율로 해서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치료를 마친 사례인데요. 비위를 따뜻하게 하게 되면 소화가 되고 또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픈 증상이 나타나고 대변이 시원하게 보면서 조혈 증상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한방 치료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해독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해독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우리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독소가 쌓였을 때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네, 이제 독소가 쌓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 이 경우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는 갈근과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 10g씩 넣으시고요. 물을 한 1200cc 넣으시고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위와 장이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대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어서 복부 비만이 있거나 배가 차거나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도인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는데,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넣고 100에서 120cc 나오게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차요법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취침하기 한 1시간 반 전에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특히 이 창출은 위와 장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면서 위와 장을 강화시키고, 도인은 특히 이제 대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내 몸에 불필요한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복부 비만이 있다, 내가 음식을 좀 과식을 한다, 특히 이제 대변을 보았는데 시원치가 않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도인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호흡기도 좀 약한 것 같다. 특히 이제 비염이나 뭐 알러지 비염 또는 피부 알러지가 있다.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면 4가지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는 각각 이제 5g씩, 창출, 도인, 오미자, 갈근을 각각 5g씩 넣고, 물은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달여서 100에서 120cc 나오면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갈근과 오미자, 네. 창출, 도인 4가지 약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요게 갈근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갈근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쓰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요. 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칡은 피부를 따뜻하게 해서 땀을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몸에 이제 대사산물의 찌꺼기가 이산화탄소와 수분인데요. 예, 이산화탄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수분은 예, 땀과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비염이 있거나 폐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갈근과 이제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또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위와 장이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에 도움이 되는 해독차입니다. 예, 창출과 예, 도인을 한방차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창출과 도인이 들어간 이 소화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에 닿자마자, 예. 혀에 닿자마자 쓴맛이 확 느껴졌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떤 약재에서 나는 쓴맛일까요? 예, 이제 창출이 좀 쓰고요. 예, 도인도 좀 쓴맛이 납니다. 이제 도인은 원래 저 복숭아 네. 씨인데요. 그 동의보감에 보면 이걸 갈아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인을 넣을 때 제가 그 삼계탕 끓일 때도 대추를 제가 삼계탕 먹을 때 보면 대추가 그냥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대추육에서 우러나와서 예, 오미를 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르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넣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방에 동의보감에 보면 대추를 약재를 넣고 달일 때도 꼭 가위 같은 걸로 한번 잘라서 예, 과육이 충분히 우러나게 해야 되고 이 도인을 한방에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예, 구입을 할 때 도인을 예, 간 걸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인이 갈아지지 않은 걸 구입을 했다가 예, 믹서기로 꼭 달일 때는 갈아서 예, 그 다음에 달이시면 훨씬 더 잘 우러나고 효과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한 독소인 갈근과 오미자를 이 위와 장, 소화기죠. 이게 약해서 발생한 독소에는 이 창출과 도인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두 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네 가지 약재를 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이 독소가 쌓였을 때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압법도 이제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 예, 내 몸의 독소는 예, 수분과 이산화탄소죠. 예, 이산화탄소는 예, 폐를 튼튼하게 해야 예,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내뱉고 맑은 산소를 흡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혈자리가 예, 태연입니다. 예, 태연. 그래서 우리 엄지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 줄무늬가 있는데요.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엄지손으로 누르면 맥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자신의 엄지손으로 맥이 뛰는 부분을 가볍게 약간의 압박감이 오듯이 한 5초 정도 누르고 떼고 5초 정도 누르고 떼고를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이 엄지손과 두 번째 식지가 만나는 뼈 사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살짝 누르면 약간 맥동처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동의보감 상한문에 보면 이 합곡혈은 예, 발안을 시키는 대표적인 혈자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 몸의 수분을 적절히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땀이 나야 되는데 이 땀을 내게 하는 혈자리가 합곡이기 때문에요. 이 합곡과 예, 그 다음에 이 태연을 예,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예,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 족삼리와 지구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족삼리는 무릎의 양쪽에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를 이제 외슬안인데 예, 바깥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예,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에 대고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족삼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족삼리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해서 5번 지압을 이용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구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쥐구라는 혈자리는 자신의 이 손에 있습니다. 예, 바깥쪽 여기 흉문에 자신의 5번째 손가락을 대고 예,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쥐구를 양쪽에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쪽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그 인대 힘줄이 2개가 있는데요. 그 맞은편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혈자리를 이용을 할 때는 상부에서 밑으로, 예,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그 소화기가 약해서 발생하는 독소에는 지구혈을 이용하고, 예, 그 다음에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구혈은 특히 이제 장 운동을 소통화시켜서 내 몸에 이제 찌꺼기가 잘 남아있지 않게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족삼리는 이제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예, 2번째는 지금 이제 호흡기가 약한 경우에 아까 태연과 합곡인데요. 먼저 바깥쪽이니까 합곡 혈자리를 지압법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태연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요 2번째, 이제 3번째는 호흡기와 소화기가 같이 약한 경우에는 내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좌측, 여성분들의 경우는 우측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이용하시는데 지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합곡하시고, 태연하시고, 예, 그 다음에 족삼리, 이 순서대로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독소를 없애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상담하고자 전화를 좀 드렸어요. 네네. 전화를 드렸고 아들의 올해 나이는 38, 38세이고요. 네. 키는 188이요.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들이라. 네. 좀 그렇게 많이 약한 아이는 아닌데 네네. 체형이 마른 체형이에요. 마른 체형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아들이 이제 어려서 클 때부터 그 전에 이제 학교 행사나 무슨 수영장 가거나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추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물가를 못 들어가고 할 때는 얘가 찬물이 싫어서 추워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아이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탔어요. 네.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는 그냥 옷 따뜻하게 입히고 따뜻한 음식 먹이고 어려서 그렇게만 키우는 줄 알고 키웠어요. 제가 네. 많이 부족했죠. 근데 이제 성장을 해갖고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조금만 추우면 이렇게 꼬부리는 자세로 예. 추워를 많이 하곤 해요. 예. 근데 평소에는 자기가 엄마 나는 열이 많아. 확 열이 올라오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근데 열이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추위를 탈까 했는데 아무튼 아이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네. 그래서 이 추위 타는데 어떠한
처방을 해야 좋을지는 제가 모르겠고 해서 상담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드님을 볼 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이제 움츠리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추월을 탄다고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드님은 한 번씩 이제 열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현재 병원에서 뭐 특별히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수술 받은 적은요? 수술은 무릎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인대 파열 그 수술은 2번 했습니다. 네. 현재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네. 지금 그 아드님이 이제 추운지 더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맥을 보면 아는데 그 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드님이 술을 하실 줄 아세요? 예, 예. 많이는 안 먹는데 술을 먹을 줄 알아요. 예, 그러면 술을 이렇게 한두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아드님은 근데 어떠세요? 저희 집에 와서 술 먹었을 때 아들 피부를 볼 때는 예, 빨개지진 않고 그냥 편안한 피부색입니다. 네. 지금 식사는 잘 하는 편이세요? 잘 먹어요. 밥은 어렸을 때는 예, 밥을 먹으면은 먹고 돌아서면 설사를 하곤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는 양약을 먹은 것밖에는 없는데 네, 지금은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술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물론 술을 많이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내부에 열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가슴이 또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몸이 추운 소음인 체질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드님께서 자꾸 열이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우는 이제 열이 아니고 이제 내가 몸이 이제 피곤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하부에서 이제 상부로 음어 오열이라고 해서 열이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을 열이 올라올 때만 잠깐 쐬고 선풍기 에어컨 그 다음에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체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 일차적으로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심장에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가 많이 잘 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심장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건강검진 했을 때 크게 뭐 이상 나타나는 건 없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돼요. 예, 그래서 피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피가 가는 곳에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피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제 세 번째 한방에서 이제 소음인 체질인 경우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원지. 원기. 예, 아니, 지도할 때 지자입니다. 원지. 기부할 때 기자요. 아니요, 지도할 때 지자요. 아, 어머님 지도할 때 원지요? 예, 원지. 예, 원지, 예, 그 다음에 황기, 황기.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 예, 거기까지 각 5g이요. 아, 5g씩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아드님이 음식 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매운 거라기보다 음식은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네, 매운 것도 예, 잘 그럼 먹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한 쪽이요. 500 동전 생강 한 쪽이요. 예, 그 다음에 대추 한 개요. 대추 한 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200cc 넣으세요.
200cc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복용하도록 하시고 저녁 때 이제 퇴근하면 음식을 먹이기 전에 예, 그 차 요법을 한 번 더 이렇게 복용하도록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하시고 예, 그다음에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아드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예, 네네. 44년생입니다. 44년생. 예, 예. 네,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키요. 키가 예, 네. 옛날에는 1m 한 60 얼마 됐는데 지금은 예, 50 한 8등이 안 됩니다. 이 협착증 골다공증이 있어갖고 키가 자꾸 줄어져요. 그렇군요.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예, 요새 부부가 있으니까 64kg 나갑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예, 목에 가래가 예, 예.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속이 이래 한 번씩 가래 올라오면 막 속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래가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면서 우리 요 어디 가갖고 약을 한 20일 피갖고 한 10일 묵고 또 좀 쉬가 묵고 오늘 아침까지 맞아 먹었는데 이걸 안 먹으면 더 올라오고 이걸 먹을 때는 영 덜하고 그래 그거 와 그렇습니까? 아, 네. 그 증상은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님께서 지금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음식물이 위장으로 예.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 이제 소화기, 믹서기처럼 갈아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장 자체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역류하면서 목에 가래 이물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목에 물을 넣으면 좀 목도 좀 물이 좀 잘 안 넘어가는데 그거는 와 그럴까요? 그거랑 같습니까? 예, 물이 잘 안 넘어가시고 또 다른 거 불편한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아니가 드릴 예. 무릎 알로가 발등하고 이래 요새 자꾸 통통 부어 하면 오래됐어요. 부은 데가. 예. 그러니까 약을 이제 어디 부어 빠진 낙이라고 사가 먹은 게네 또 깨안고 안 먹으면 또 붓고 그래. 그건 와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잘 안 넘어가시고 무릎 이하가 붓고 또 불편한 거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많습니다. 골다공증 있고 뭐 헛딱증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무릎 이하가 붓는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거 하면 오래됐습니다. 네. 이거 어머님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물으면 예. 피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이칸에 아리약지로 가갖고 내가 물어본 게. 예. 현재 그 복용하는 양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골다공증, 혈압약하고 예. 그래, 심장이 좀 답답하다고 뭐 심장 그거 하고 혈압약 먹으면 피 이래 좀 물 먹으라고 그 이어주는 약이 있습니까? 네. 그거 하고 그래 먹어야. 예. 그 소변은 시원하게 나가세요? 오줌도 마려울 때는 또 잘 나올 땐 잘 나오는데 어떨 때는 오줌이 막 마르고 막 어제 지금 나올라 그래요. 예, 좀 소변 참기가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다음에 요즘은 뭐한 3, 4일 만에 볼 때도 있고 하루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그래요. 아, 예. 대변은 보시고 나면 시원하세요? 안 시원합니다. 예, 뭐가 남아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예. 예.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3번 다 먹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이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을 마실 때도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예. 이 경우 지금 식도하고 위는 내시경 받아보신 거죠? 예, 식사하고, 내시경하고,
뭐 대장 내시경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 깨끗하다고 하셨고요. 예. 예, 이제 괜찮게. 예, 이제 물을 넘길 때 잘 안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있으면서 아까 위장 기능이 운동이 안 되면서 식도도 예. 좀 좁아져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물을 넘길 때 약간 따뜻한 물을 좀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 나는 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먹습니다. 예, 그 물을 드실 때도 한 모금씩 머금었다가 이렇게 삼키세요. 식도하고 위장이 같이 약해지고 이제 몸이 차가워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몸이 차보면은 맞아요. 무릎 알로가 예. 네, 얼음 같습니다. 얼음 타봤어. 네.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붓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예, 예. 지금 다리가 무릎 이하가 붓는데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 부기가 어떠세요? 조금 빠지고 예. 나도 그런데 오늘은 어제는 자고 나도 안 빠지네. 예.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릎 붓기 이에는 정확히 이제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좀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치료 받으시고 현재 이제 위하고 식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차시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한방 처방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저거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 바꿔줄게요. 네, 예, 예. 예. 네. 아버님 적으세요. 창출. 잠깐만요. 예, 창출,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귤피입니다. 귤 껍질. 아, 귤 껍질. 아, 예. 아버님,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이니까 일단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따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있으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식도나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마실 때 잘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네. 현재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특히 이제 무릎 이하가 차고 시리고 또 붓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심장 쪽에서 피를 잘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경우 이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면 붓기가 조금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면 이제 오후로 갈수록 좀 더 이제 붓기가 생기는 경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기를 보하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 진피, 예, 그 다음에 환기,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보강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연자육, 예, 그 다음에 감초, 이 약재를 각각 5g씩 넣고 물을 1500cc 넣으시고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2번에서 3번 이렇게 한 모금씩 삼켜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달여서 예, 2번이나 3번 정도 한 모금씩 삼켜서 이렇게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의 양은 이제 지금 식사하는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 좀 줄여서 약간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원장님. 예, 다시 2차 요법을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방 해독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집에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독 주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박사님?
예, 이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호흡기가 약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도라지와 달걀 흰자위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만약에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해독요법을 쓰는 경우에는 대추와 아욱이라는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고 아욱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해독 주스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호흡기가 약해서 발생한 독소는 도라지와 달걀 흰자를, 또 이 소화기가 약해서 발생한 독소는 아욱과 대추를 이용한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치료를 통해 몸을 바로잡는 동시에 치료 이후 스스로 건강한 음식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관리,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적절하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땀을 좀 어느 정도 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을 통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요. 항상 적절하게 음식을 과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이제 저녁 때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해독 치료 후에 유산소 운동, 또 저녁 소식이 이 독소 없는 건강한 몸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해독 한방 치료로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겠죠.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